자, 이렇게 먼저.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의 여러 속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확률 분포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x의 평균이나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었고요. 그쵸?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집단의 무슨 도였다? 3포도였다. 3포도라는 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정도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이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과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를 짧게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그 x의 평균이라는 값을 우리가 기계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이라고 해서 x의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기로 했고 기대값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었고, 맞아요? 그럼 그 x의 기대값을 기호로 합하면 우리가 expectation x라고 해서 ex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이 ex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지? x가 가지는 무슨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함수 값들을 다 무슨 셈을 가지고 곱셈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주머니에 파란 공 3개, 빨간 공이 4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2개의 공 꺼낼 때 자, 파란 공이 나온 개수를 라지 x라고 쓴다고 적읍시다. 자, 그에 대한 먼저 확률 분포표부터 완성을 해볼까요? 자, 5개 중에 2개 꺼내니까 전체 경우수는 몇이 몇 분의? 52분의 이렇게 갈 거고, 자, 파란 공의 개수는 최소 몇 개부터? 0개부터. 그치, 최대 몇 개까지니까? 2개까지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될 거고. 자, 그럼 파란 공 개수가 0개인 순간이면 빨간 공만 2개 뽑는 거니까 몇이면? 그렇지, 2C. 그럼 얘는 52분의 몇이면 곱하기? 30. 그치, 30 곱하기 2C. 자, 다시 얘는 52분의 2개 다 뽑는 거니까 몇이면? 3C. 자, 그래서 계산하면 5C가 몇이죠? 10. 그래서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3이 6. 풍분 안 한다 그랬어? 약분 안 한다 그랬어요? 자, 10분의 얼마? 3. 여러분들 나중에 답지 적을 때는 약분을 하되 평균 계산할 때는 약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x라는 x에 대한 평균값은 자, 이렇게 위아래로 곱하면서 10분의 0 더하기 6 더하기 2, 3은 6해서 10분의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래서 5분의 얼마? 6. 평균적으로 파는 공은 몇 분의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5분의 6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꼭 자연수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평균에 대한 얘기니까 평균은 원래 분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기 시작할까? 분산이라는 걸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분산이라는 걸 구하기 전에 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일반화 해봅시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변수의 값이 첫 번째 확률 변수 쌤 편의상 x1, x2 이렇게 두 번째 쭉쭉쭉 간다 치면 얘가 n번째 변수까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k번째 일반항을 그냥 xk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에 대응되는 확률 함수의 값 p의 라지 x가 스몰 xk일 때의 확률을 그대로 순서대로 얘도 그냥 p1, p2 단순하게 땡땡땡땡땡땡 해서 마지막 확률을 pn이라고 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일단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그럼 xk에 대응되는 확률 값은 p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k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성질,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이 확률의 총합은 여기 pk가 적으면 얘가 p1부터 p 어디까지? n까지의 합이다. 그치? 이 합은 얼마일까? 1이다라고 분명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자, 얘도 지금 우리가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x1, p1, x2, p2 이렇게 갈 거니까 그게 xn, xpn까지 갈 건데 그럼 얘 k번째 일반항은 무슨 k입니까? xk, pk가 되니까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의 xk, pk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어?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식의 구조는 이 확률 변수의 일반항과 확률의 일반항을 곱해서 모조리 더하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야.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성질을 좀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x의 평균이 이와 같이 너네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식의 값이고 그럼 평균은 보통 우리가 민이라고 해서 m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스몰 m이라고. 이렇게. 그럼 x의 평균이 m일 때 과연 a 라지 x 더하기 b라는 꼴의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걸까? 자, a 라지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몇 배를 더하겠다?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다 얼마만큼씩 더하겠다? b만큼씩 더하겠다는 거야. 즉 이런 변수가 확률 변수가 또는 변량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조리 a배 되고 상수항 b만큼 더해진다면 그 평균도 변화하겠지. 근데 그 변화 평균이 기존에 있던 평균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야. 자, 문자로 보면 좀 힘드니까 지금 숫자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적이 있잖아. 국어가 95점 나왔고 수학이 95점이 나왔고 영어가 90점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나왔다 치고 이렇게 나오고 잠깐만 과학은 예를 들어서 쉽게 가자. 국어 90, 수학 90, 영어 80, 과학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네가족의 평균은 얼마가 되죠? 80. 그렇지, 85점이 되는 거지. 5점씩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거야. 자, 중간고사 때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 시험을 쳤더니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가 다 2점씩 올랐대. 그럼 평균은 얼마가 될까? 기말에. 그렇지,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모든 점수가 2씩 올라갔으니까 평균은 몇 점 올라간다? 2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도 모든 변량이 얼마만큼 더해졌으니까? b만큼 더해졌으니까 평균도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 b만큼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배수되는 관계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이랬는데 자, 다시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되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성적을 봤더니 기존에 있던 이 성적에 2분의 1배가 됐대. 국어는 몇 점? 45점. 그럼 또다시 수학도 2분의 1배 됐대요. 몇 점? 45점. 영어도 2분의 1배, 과학도 2분의 1배 됐대요. 그럼 40점? 40점 되겠다. 그치?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될까? 2분의 1배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규칙적인 배수의 관계가 있으면 평균의 값도 분명히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현재 우리의 평균은 몇 분의 85점? 2분의 85점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그마가 가지는 성질의 식으로 빨리 증명하고 앞으로 계산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라지 x 플러스 b 이와 같은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 평균은 이제 우리가 expectation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A 라지 x 플러스 b라고 보기 전에 일단 이렇게 된 것부터 먼저 볼까? 만약에 확률 변수가 A배 된 것에 대한 평균은 기존에 있던 평균의 몇 배가 될 거니까? A배 될 거니까 얘는 A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서 A배의 E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AN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이번에는 상수항 B만큼씩 다 더해줬대요. 그럼 상수항 B만큼씩 다 더해주면 평균은 얼마만큼씩? B만큼씩 더해질 거니까 여기는 expectation이 뭔가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해서 얘는 EX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럼 얘는 N 플러스 뭐가 된다? B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E의 AX 더하기 B는 어떻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까? A배의 EX 더하기 뭐가 될 거다? B가 될 거라서 AM 더하기 뭐라고?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변량이 이제 A배 되면서 동시에 B만큼씩 더해지면 평균도 A배 되면서 동시에 B만큼씩 어떻게 될 거다? 더해질 거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면서 E, B가 안 맞는. 이 B인데, 그러니까 이 B의 느낌이 B의 평균은 어차피 뭐다? B다. 이렇게 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됐어. 근데 얘가 그럼 분배되는 느낌이 있는 건데 실제로 각각 분배되는 건 맞아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E의 A 라지 X 더하기 B를 볼 거예요. 그럼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든 변형이 A배 되고 나서 B만큼 더해진 거. 그럼 X1에도 A배 되면서 B만큼 더해지면 여기는 AX1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확률 변수는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B. 즉 K번째 확률 변수도 일반화되면서 AXK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AX 더하기 B에 뭘 구하려면? 평균을 구하려면 얘의 일반항과 확률을 다 곱한 값이 시그마 처리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거다, 그렇지?
그럼 뭐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AXK 플러스 B에다가 얘 대응되는 확률값이 누구 K를? BK를 곱한 값이 더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다 적으세요. 이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그냥 아무 페이지나 적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공간이 좀 있는 페이지에 적으면 되는데 뒤쪽에 136쪽에 적읍시다. 136쪽에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네. 저기부터 쫙 적어요. 요거 세 번째. 아, 이거 두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 보면서 계속 익숙해질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담고 알아놓으시고. 됐어?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시그마를 풀어 헤치면서 얘가 왜 E의 X의 A가 되면서 상수항 B만큼 더해지는지 보여줄 거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PK가 각 항에 분배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배의 XK, PK가 되고 더하기 B배의 P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시그마는 더해진 수열에 대해서 각각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시그마, 여기 앞에 있는 덩어리 처리할 건데 현재 시그마에서의 변수는 문자 K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변수가 아니라 무슨 수 취급이니까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앞으로 밖으로 빠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A가 밖으로 나오면서 얘는 A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PK로 표현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시그마 분배가 된 거야. 분배가 됐으니까 뒤에 플러스에 자, 이것도 분배할 건데 B도 현재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죠. 그럼 얘가 앞으로 톡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B 곱하기 시그마 안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죠? P, K밖에 없어요. 된 거야? 네. 그럼 이제 보자. 아까 얘가 몇 번씩이지? 1, 2번 중에서 2번. 2번이다, 그쵸? 그러니 얘가 확률 변수 XK의 일반항과 그에 대응된 확률값, 그치?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으니 얘가 이 X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인 EX가 되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그럼 얘는 근데 평균값이랑 기대값이 아니 평균이란 말이랑 기대값이란 말이랑 같은 똑같은 말이야. X의 평균은 X의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서. 그럼 얘가 지금 EX가 됐으면 여기 K는 1부터 N까지의 PK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저기 몇 번 동그라미식에 의해서 1번 동그라미식에 의해서 얘는 확률 총합이니까 그대로 얼마다?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B만 남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식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알던 식인 A의 EX 더하기 가능했던 B급의 평균의 광리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성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계산되는지 한번 짧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를 하나 계산하면서 자,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파란 경우 일수를 X라고 뒀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자, 그렇게 X라고 뒀을 때 나한테 이 게임을 통해서 상금으로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 자, 꺼내어 나온 파란 공의 개수에 곱하기 100에다가 자, 50을 더한 점수를 상금을 제시를 하겠대. 이만큼을 상금으로 준다. 이때 우리 보고 갑자기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상금은 여기는 확률변수 x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렇지? 그 상금이 규칙적으로 정해지는데 여기 나온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변수 뭐라고 두면 x라 두면 그 x의 몇 배에다가 100배에다가 50을 더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찾으라는 기대값은 2의 상금이니까 2의 상금에서 요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몇 x 더하기 100x 더하기 5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이 100x 더하기 50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여기서 또 구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0배하고 50에서 여기 50, 1배하고 50에서 여기 150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이 여기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그 평균을 몇 배에다가 100배에다가 몇십을 더하겠다? 50을 더하겠다. 그럼 얘는 몇? 2x 102의 x에다가 플러스 얼마? 50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변수가 100배 되면서 50씩 더해졌으니까 평균도 100배 되면서 50씩 더해질 거다. 그럼 2x가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들어가면 띠릭띠릭 약분하면 그치, 얘가 120 더하기 50이 될 거라서 그치, 170이라는 현재 내가 한 번의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금의 양이 기대될 수가 있다. 이만큼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전에 쌤이랑 잠깐 약속할 내용이 있어. 그래서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확률 부분에서 평균을 구하는 시계 구조를 반드시 익혀야 돼. 이 구조를 익혀야 돼. 그냥 확률 변수 xk랑 그에 대입된 확률의 일반항을 두 개 곱해서 모조리 더하면 x에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생각해보자. 만약에 시그마 자, 여기서 k 값이 1인 것부터 n인 것까지의 xk의 제곱의 pk가 곱해진 식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한 번씩. 그럼 얘는 확률 변수를 무엇한 거지? 제곱한 거지. 그럼 여기 xk의 제곱은 이 확률 변수 라지x가 뭐된 모양일 거고 제곱된 모양의 일반항일 거고 그럼 여기는 이 xk 제곱이랑 pk를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건 얘는 누구의 평균을 얘기한다? x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니까 2의 x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 얘는 도저히 없으니까 적어주세요. 이런 구조가 익혀져야 되는 거 주게. 얘도 3번, 얘도 3번이에요. 4번으로 할까요? 그래서 얘가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K 명칭 뭐죠? 아니 xk k 먼저 xk 그러니까 이 xk가 전체적으로 k가 제곱 되게 하는 k 먼저 x라는 값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네.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나한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제곱 플러스 2xk에 이렇게 가로쳐놓고 pk가 돼 있어요. 얘를 일반항으로 가지는 형태의 확률 변수의 모양은 xk 제곱의 2xk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일반항일까? 확률 변수 라지 xk냐면 라지 x 제곱 더하기 몇 라지 x에 이 라지 x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의 구조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했어? 그럼 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건데? 뭐야? 아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expectation의 정의에 따라서 시그마가 드러날 거고 시그마는 각각의 양이 이렇게 뭐 될 수 있었으니까 분배된다는 느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도 분배 가능한 느낌이에요. 시그마로 계산된 식이라서. 그럼 여기서 분배해본다 치면 xk 제곱 pk 하나 생기겠죠.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서 그다음에 플러스 다시 얘도 곱해지면서 2는 앞으로 나오면서 몇 xk에 2에 xk, pk 이렇게도 표현되겠지. k는 1부터 n인 거는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더하기 얘는 몇 배에? 2배에 2x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맨날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정리하기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분배된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식이 무슨 식일 때만? 다항식일 때만.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2에 a 라지 x 제곱 더하기 b의 라지 x 더하기 c 꼴 아까 여기 몇 차식이었지? 1차였지. 그럼 얘가 몇 차가 되더라도 2차가 되더라도 얘들이 각각 뭐 될 수 있다? 분배될 수 있다는 느낌일 거고 그 분배되는 느낌은 이 시그마의 계산을 통해서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평균의 식으로 구조를 맞추면 시그마 얘는 k는 1부터 n까지의 이것들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될까? a의 xk 제곱 더하기 b의 xk 더하기 누구? c 거기에 뭐까지 곱해서 다 더하면 pk까지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표가 머릿속에 뿅뿅뿅 떠오르면서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네. 얘가 이제 분배가 쭉쭉쭉 되고 나면 A 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제곱 무슨 K? BK 더하기 B 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무슨 K? XK BK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C 밖으로 나오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무슨 K? BK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얘는 누구의 평균? 제곱의 평균. 얘는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얘는 그대로 합이 확률 총합이니까 1 되면서 결론적으로 얘가 분배되는 느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 배 EX 제곱 더하기 B 배 EX 더하기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래서 다음 시기 때는 언제든지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럼 1차랑 2차 분배할 수 있으면 3차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근데 정리되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대신 2차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왜 2차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산의 정의가 2차식으로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진 찍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럼 분산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였는지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흩어진 정도. 3포도의 일부분이고 3포도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분산이라는 수치를 하나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나한테 주어진 자료 변량이 예를 들어서 4, 5, 8 이렇게 나와 있었다 쳐봅시다. 이 세 개의 자료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나오면 잠깐만. 358로 갑시다. 네. 258로 갑시다. 평균은 얼마가 되죠? 5. 평균은 3분의 15니까 얼마? 5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 5라는 변량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균과 너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자, 자료가 치우친 정도를 편차라고 하는데 편자가 우리가 치우칠 편자지. 편식할 때 편자. 그럼 얘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치우친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무엇이 치우친 차이를 얘기하냐면 이 각 변량이 기준이 되는 각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럼 2는 5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3, 8도 5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큰 거고 얘는 작은 거잖아. 그럼 부호 표현도 해야지. 얘는 평균보다 3 어떤 값이라서? 작은 값이라서 얘의 편차는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합니다. 얘의 편차는 0,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편차 총합이 항상 얼마가 됐지? 0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볼 건데 2와 8이라는 자료는 지금 흩어져 있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양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까 편차의 총합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평균값도 무조건 얼마? 0. 그건 모든 자료에서 0으로 드러날 거야. 그럼 흩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부호의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편차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0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를 무엇해서 평균을 냈냐면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냈었어. 그 값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분산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분산에 일단 여러분들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랍니다. 그럼 편차가 뭔지를 알아야지. 편차는 아까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편차라는 것은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편차도 그대로 적어놓으시고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 자료에서 현재 분산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일단 자료 총 3개고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주면 뭐 더하기 뭐 더하기 그치 9 더하기 0 더하기 9가 되니까 자 분자에 18 생기면서 3분의 18에서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자 분산이 6으로 계산되면 표준 편차도 계산되는 거였지.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표준 편차는 쉽게 얘기해서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6으로 계산하면 된다. 됐나요?
루트 분산이요.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확률 분포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분산의 정의는 방금 편차의 평균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다시 뭐라고?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다. 그치? 그리고 편차는 분명히 변량에서 뭘 뺀 값이라 그랬어요? 평균을 뺀 값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확률 분포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현재 변량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는 라지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평균은 문자 보통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x 또는 알파벳 뭐로? 소문자 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빼기 2x를 적자니까 너무나 지저분해 보인다,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는 알파벳 누구로 대체를 하자? n이라는 어쨌든 상수로 대체를 하자. 평균 상수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이해했어? 그러면 x-m이 편차예요. 그럼 현재 우리 여기 확률 변수에서 x-n이라는 변수를 만들면 이 표현이 현재 편차가 된 거고, 그럼 편차에 대한 일반항은 자 그대로 xk에서 평균 누구를 뺄까? 평균을 뺀다. 그치? 변량에서 아까 평균 뺀 값을 편차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것들을 다 모조리 무엇해서 평균을 내야 된다?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 된다. 그럼 얘들 다 제곱하잖아요. 그럼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구하려면 얘랑 대응되는 확률값이 누구 k를? pk로 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분산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vx라고 표현합니다. vx도 누군가의 평균이에요. 누구의 평균이랬지? 편차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평균은 2로 표현하니까 얘는 2에 편차 제곱은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라지 x 마이너스 n의 전체 무엇으로? 제곱으로 표현되는 라지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지?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2차식을 이제 우리가 매번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하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방금 분배하는 규칙성을 증명하는 거고, 그럼 요 안에 거 전개해 봅니다. 그럼 얘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몇 mx에 2m 라지 x에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가 분배가 쭈룩쭈룩 되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는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몇 m 나오면서 2m에 2에 x 얘는 그냥 상수하는 거면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 2x가 아까 평균 누구랑 똑같다 했으니까 n이랑 똑같다 했으니까 결론적인 식을 보면 2x 제곱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된다? 빼는 된다. 앞으로 분산 이렇게 계산하겠다. 분산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산의 정의로부터 이제 우리가 분산의 기본적인 그 계산 방법인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한 것들의 변량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계속 기억하기에는 이 식이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곱한 변량의 평균이라고 해서 제평이라고 읽어요. 제평, 마, 얘는 평균을 무엇한가? 제곱한가? 평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해서 제평, 평제. 됐어? 이게 달라보니? 뭔가 대칭성이잖아. 제평, 평제. 그렇죠? 평제 빼기 제평. 안 돼, 안 돼. 제평, 평제. 자, 제평, 평제고, 그럼 여기 있는 평균 n 값은 여기 n으로도 표현되지만 이제 무슨 x로도 표현될까? 2x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자 이렇게 평균의 제곱 2x의 제곱을 뺀다라는 식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니까 똑같은 표현이니까 낯설게 느끼지 말고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분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평균 5분의 6을 계산을 해놓았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한다라고 하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원래 여기 있는 이 각변량에서 평균을 다 뭐 해가지고 빼가지고 먼저 무슨 차를 표현해야 돼? 편차를 표현해야 돼. 이해했니? 그래서 중학교 때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0에 대한 편차는 뭐가 되죠? 그렇지. 0에서 5분의 6 빼는 거니까 0-5분의 1.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1-5분의 1. 여기는 2-5분의 1. 이 분수 계산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하겠지. 그럼 얘들 다 제곱해서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평균값 내는 거니까 몇 분의 몇 빼야겠다?
3분의 1이 아니라 3 나누어서 분산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했던 과정들이라고? 중학교 때 하던 과정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쟤를 이제 나열해서 전개해보니까 그 계산이 제법 나쁜 쟤로 계산해도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이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먼저 평균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제곱의 평균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확률 변수의 x의 제곱은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0의 차로 나올 거고, 그럼 이 x제곱을 평균과 하니까 니랑 여기 있는 확률값이랑 다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x제곱은 몇 분의 10분의 0, 0이겠죠. 그대로 1, 6이니까 얼마? 6 더하기 4, 3, 12 이렇게 표현될 거니, 그러니까 10분의 18에서 5분의 얼마가 되고 8이 되는 거, 9가 되는 거고. 됐니? 그럼 얘가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분산을 구할 때는 이 제곱의 평균은 5분의 9에서 이 평균을 무엇해서 빼야 돼? 그치,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분모 통분해야 되니까 몇이 몇 분의? 25분의. 자, 5, 9, 45니까 45 마이너스 35가 얼마? 9에서 25분의 얼마라고? 9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분산을. 그럼 표준 편차도 있다, 그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뭘 씌우면 된다? 루트를 씌우면 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는 교로 표현해요. 시그마요? 이게 대문자 시그마, 대문자 S야. 이게 소문자 S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해서 그 스탠다드 S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때 읽기로는 뭐라고 읽는다? 시그마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 표준 편차는 확률 변사 X의 표준 편차는 앞으로 시그마 라지 X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루트 씌운 값이니까 5분의 얼마? 3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면 된다. 그냥 지우지 말고 그려보자. 분산을 할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개념 두 가지. 첫 번째는 분산의 정의는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분산은 3포도의 일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3포도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 적게 흩어져 있다? 많이 흩어져 있다. 그 많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평균 주변의 자료가 많다, 적다? 평균 주변의 자료가 적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쌤 분포 상태를 그림을 그린다 치면, 자, 어떤 평균이라는 수치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형태의 자료가 있고, 그냥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는 변량과 지금 이제 변수 사이의 관계, 변량과 이제 자료의 개수 사이의 도수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둘 중에 3포도가 높은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포도가 높은 거. 2번이라는 얘기인 거야. 비슷비슷하게 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거니까. 1번은 평균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몰입도 있게 잘 모여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3포도가 높은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도 일단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아직 끝이 아니고 얘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아까 이 x의 평균으로부터, 자, 여기 1차로 변환된 ax 더하기 b의 평균을 봤었잖아. 그치? 그럼 분산도 그런 변화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a 라지 x 더하기 b의 평균과 분산을 볼 건데, B의 a 라지 x 더하기 b는 어떻게 됐더라? x의 평균이 몇 배에다가 a에다가 상수 뭐만큼 더해진다? b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산도 봅니다. 자, 분산은 자, 증명해주긴 할 건데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바로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분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너 ax, 라지 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은 여기 있는 배수된 배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산 vx에 누구 제곱배가 되냐면 a 제곱배가 됩니다. 상수항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분산과 뭘 씌운 값일까? 루트를 씌운 값이래.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우면서 a제곱에 vx를 적어주면 a제곱은 이제 부호를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분산은
항상 양수일 거예요. 분산이 왜 항상 양수일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얘를 구성하는 변량들이 모조리 무슨 수로만 구성될까? 양수로 구성될까? 또는 0으로 구성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음수가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산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루트 분산이 아까 표준 편차였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A배 하면 분산은 제곱배 되고 표준 편차는 그냥 A배 되는 건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값 A배 된다? 절대값 A배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현재 나의 변형의 평균이 4이고 분산이 10이었다라고 주어줘 볼게요. 분산이 25였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첫 번째 2의 2x 플러스 3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평균의 몇 배에다가? 2배에다가 뭘 더하자? 3을 더하자. 그럼 답은 8 더하기 3에서 얼마? 11. 간단하게 이런 것들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V의 나한테 4x 플러스 1을 계산하래. 그럼 얘는 분산은 더해지면 영향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럼 여기 배수된 거에 대해서 무슨 배 돼야 되니까? 제곱배 돼야 되니까 4, 4에서 얼마? 16VX가 될 거고 그럼 기존에 있던 분산이 16배니까 16 곱하기 25 하자는 얘기야. 그럼 4랑 여기 지금 제곱수 곱하기 제곱수다 그치? 그럼 얘는 4 곱하기 5의 전체 뭐가 될 거니까? 제곱될 거니까 20의 제곱에서 볼 때 400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합시다. 시그마의 2 라지 x 플러스 3을 계산하래요. 시그마도 상수항에 영향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얘는 지금 기존에 있던 평균 편차의 몇 배?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시그마 x는 지금 분산으로부터 얼마라고 찾을 수 있을까? 5라고 찾을 수 있겠죠. 루트 쉬운 값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5가 되는 거니까 5의 2배에서 얘는 5의 2배에서 얼마? 10.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뭐가 하나 또 나오냐면 제곱의 평균을 물어봐요.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종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아까 분산을 구할 때는 제평 마평제로 계산했다. 그치? 그럼 이 셋 중에 2개가 있으면 남은 하나만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그럼 여기에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순간 자 분산과 제평 마평제 사이에 관계가 나오니까 얘는 2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합시다? 뺀갑시다. 제평 마평제 쓰면 여기 지금 4 집어넣으면 4, 4 얼마 될 거니까? 16. 그럼 마이너스 16 넣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25 더하기 16에서 몇이 된다? 4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계산들을 먼저 성질로서 익히고 나머지는 문제에 활용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금요일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끝. 제평이 뭐였죠? 응?